참 신기한 일이네요. 저게 신의 영역인데 이 정도면. 네, 그렇죠. 좀 여러 가지. 콜린스 판사가 진짜 그때 막 노발대발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직접 무슨 리 변호사, 여성 변호사 있어요. 지금도 옵셔널 벤처스를 대리해서 미 법원과 2심 항소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얼마나 됐냐면 그때 2007년 이후에 지금 10년 됐거든. 10년 동안 계속 재판하고 있어요. 네. 근데 미국 재판이 우리나라처럼 속전속결로 빨리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 또 이게 민사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레리리 변호사, 이름을 얘기해버렸네. 모르겠죠, 사람들이 잘. 그 변호사가 갖고 또 미국 국적자니까 괜찮습니다. 콜린스 판사를 만났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게 어떻게 풀리냐. 내가 안 풀었는데. 그리고 나서 노발대발하고 조사를 지시하고 있다가 6개월 있다가 조사한 내용을 시한까지 줬거든. 6개월 안에 밝혀라는데 조사 내용을 공개하지 마라. 사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납득 안 되는 내용들이 워낙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시도를 하면은 사실 그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 또는 법조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런 지식과 과거 사례 등등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는데 과연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은 게 안타까운 점이죠. 궁금한 게 만약 140억 개인의 돈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 자기하고 관계가 없고 자기 형과 처남의 소유라고 주장을 했던 다스. 네. 지금은 자기 아들이 상무로 가 있지만 그렇습니다. 여전히 현재 이상은 네. 자기 형의 소유로 되어 있죠. 그 형과 그런데 만약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140억을 돌려받는데 대통령직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직권남용이죠. 직권남용 공소시효는? 이게 대통령 재직 기간 동안은 또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2012년 2013년 2월 이후네요. 네, 퇴임 후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충분히 남아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박범계 의원도 그런 말을 했죠. 꼭 이 BBK를 지칭한 건 아닙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고 증거 있다면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적폐청산위원회에서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건 댓글 개입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런 걸 볼 때 이제 박범계 의원도 이제 법조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볼 때 판사 출신. 네, 판사 출신인데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뭐 전혀 문제 없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도 방송에서 이런 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사실 공소시효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증거만 있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 처벌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한 바 있고 그런 게 지금 직권남용 공소시효는 몇 년인데요? 몇 년인지는 좀 봐야겠습니다만 찾아보세요. 시간 줄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찾아볼게요. 좀 이따 다른 허성무 비서관 얘기할 때 찾아보세요. 왜냐면 이게 명확히 해줘야 돼요. 국민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 직권남용 공소시효가 도대체 몇 년입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 허성무 비서관님,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죠. 이게 설사 직접 본인 소유의 회사의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대통령 재임 기간 내는 그 공적인 자리를 이런 사적인 자리를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공적인 위치에 있을 때는 공적인 일을 해라고 그 위치에 올려놓은 것이고, 그리고 공적인 일을 하는 그에 대한 대가로서 월급을 주는 겁니다. 세금을 쓰는 거고. 근데 그 공적인 위치에서 사적인 일을 했다는 것은 뭐 법적으로는 직권남용이고요. 정치적, 도덕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납득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도덕적으로는 뭐 충분히 공격을 받아야 되고, 법적이나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면 탄핵의 사유도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이미 이제 임기는 다 끝나고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탄핵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탄핵과 버금가는 충격을 가해야 되겠네요. 법적인 그런 또는 정치적, 도덕적인 책임은 여전히 물을 수는 있는 건데요. 뭐 아마도 공소시효가 저는 남아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잘 사소한 범죄들은 공소시효가 매우 짧다 하더라도 대개의 범죄들은 뭐 공소시효가 5년, 10년씩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5년이라 해도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제가 이제 김치 사업 이런 거를 해요. 예를 들면. 그 청와대에 앉아갖고, 야, 여기 삼성 대기업 30개 불러봐. 자, 뭐 30명 앉혀놓고, 자, 이 기업은 구내식당 어디 김치 먹습니까? 제가 김치 사업 하는데 김치 사업 계약을 좀 해주시죠. 이건 뭐에 해당하나요? 이런 거하고 똑같거든요. 일종의 강매죠. 그것도 뭐. 직권남용이죠. 직권남용 또는 강요죄가 될 수 있겠죠. 뭐.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그런 것도 될 수 예, 있고. 미국 가서 140억 찾아와. 행정관 어떻게 됐어? 다스에 회의한 내용 가져와봐.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쉬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청와대에 있으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을 다스와 또 청와대 간 민정실 간의 또 본인과 대통령 본인과의 연락 소통 창구의 직원으로 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공적인 일을 해야 될 사람을 아하. 자기 개인적 업무에 심부름을 시킨 거죠. 전담자까지 만들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뭐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오늘 기사가 좀 어려웠나요? 다른 언론사에서 오늘 기사는 잘 안 받았더라고요. 저희가 아직 인터넷에 풀을 안 해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언론사가 많을 텐데 인터넷에 언론 풀을 쳐야 될 텐데. 오늘 좀 이게 방송 풀을. 듣고 예. 시사인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 상황의 심각성을 아실 거고, 그러니까 그 직권남용의 증거들로 그 사람들이에요,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예. 청와대에 왜 미국 변호사 출신에 그 사람을 앉혀서 다스와의 연락책으로 행정관. 예, 그 예. 행정관을 삼았느냐. 그리고 그 행정관이 김재수 LA 총영사의 사실은 이제 부하종이나 마찬가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김재수 총영사도 사실은 총영사로 앉힌 것 자체가 문제가 됐어요. 미국 영주권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 영주권자를 총영사로 앉힐 수가 없어서 일단은 그 영주권을 포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총영사가 됐는데 그분이 하신 일이 우리가 총영사라는 역할은 교민들의 이해를 지켜달라는 그런 총영사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을 위해 일하고 이분은 다스랑 계속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스 쪽에서 계속 또 청와대 이 암흑의 행정관을 통해서 보고를 하면서 그 체계를 갖춰가지고 국가 조직 중에 청와대 이 비서관 수석실에 있는 행정관과 그리고 총영사가 대통령의 이해를 그것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였던 것들이 여러 서류로 이번에 주진우 기자가 아까 착각해가지고 문건 4개라고 그랬는데 5개거든요. 5개를 통해서 그걸 저희가 이제 증명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어 다스가 자기 실소유자, 자기하고 무관하다. 네. 다스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청와대 행정관, 미국 변호사죠. 그 다음에 LA 총영사. LA 총영사도 그때 우리가 무슨 비판을 했냐면 LA 총영사 그러니까 LA 총영사 김재수, BBK 관련된 김재수를 LA 총영사로 앉힐 때 저것은 미국에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다스. 네. 이런 등등의 실제 재판.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변호사였죠. 그렇죠. 소송 대리인으로 김경준 쓰기 위해서 씨와. LA 총영사로 바꾸는 거다. 네. 그게 사실로 드러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허. 그 뒤에 이제 좀 전문 용어로 땡처리를 이분이 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요. 그 이제 자기가 개인적으로 뭐 다스에서 그 변호인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총영사로 임명하고 그 밑에 있는 새끼 변호사를 청와대 민정실의 행정관으로 이러면 국고로 소송 비용을 대신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명박 부도덕한 대통령의 사업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칭찬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지불해야 될 당연한 또는 자기가 아니라도 다스가 지불해야 될 당연한 비용을 예. 이렇게 공적 자리에 임명을 해서 국가의 세금으로 월급 주가면서 자기 개인 일을 하게 만드는 거니까 예. 사실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천인공노할 알겠습니다.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형법상의 직권남용으로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요. 예. 지금 오늘 논의하는 바대로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공소시효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이게 법정형이 권리남용 형법 123조 권리남용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그러면 그 공소시효가 5년이네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5년 미만의 경우엔 그렇게 되는데 이제 징역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이제 5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이 거기에 예. 해당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네, 그렇다면 뭐 충분히 시간은 많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4년, 3년. 시간이 빨리 흘러가길 기다리는 사람이 있겠네요. 자, 고재열 기자님. 아우, 지금 첩첩산중이에요. 이제 또 댓글 부대 그 팀이 30개가 있는데 그분들이 다 이명박 팬클럽 내지는 각종 보수 우익단체 예. 멤버들이었고, 뭐 국정원 전직 직원들도 아하. 포함되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 사건하고 이제 다 연결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제 생각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좀 기다리시다가 한꺼번에 같이 다 조사를 받으셔도 될 것 같은데. 기쁘다 그분 가셨네. 이제 이런 노래를 좀 불러야 될 텐데 우리가. 기쁘다 그분 가셨네. 네. 상당히 무상급식 이제 파들이. 이명박 대통령 조사까지 임박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댓글 사건의 경우도. 또 그때 당시에 댓글 수사했던 검찰의 전설의 칼잡이들이 다 모인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 댓글 사건에 이제 이명박 그 팬클럽 조직이 연루돼 있다라는 거는
2007년 대선과 뭐 새누리당 그 당시에 한나라당 경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했던 이제 연원이 깊은 멤버들이 등장할 것이고, 그리고 뭐 일전에 이제 댓글 사건 전에 있었던 뭐 아고라에 대한 압력이나 기존의 뭐 블로그판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사이버 공간을 왜곡했던 것까지 다 시계열 분석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댓글에 대해서 MB에게 칼끝이 가고 있나요? 재수사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예.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제 3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변론 제기 신청을 안 하기로 했나요? 현재까지는 변론 제기 신청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전격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주 말까지 결정을 하겠다는데 하지 않았으면 안 하겠다는 거죠. 소식이 없는 것 같고 특히 이게 국정원 댓글 관련해서 이제 변론 제기 신청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여론이 처음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검찰은 약간 다르게 보는 것 같은 게요.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그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관련된 그런 민간 단체들 활동 관련된 것이 완전히 새로운 그런 범죄 사실을 보여준 건 아닌 것 같다. 그동안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했고 그리고 증거를 제출했던 것의 연장선상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론 재개 신청을 해서 다시 그걸 다 증거로 제출하고 시간을 더 끄는 것보다는 이번에 새로이 드러난 그런 그 관련자들에 대해서 수사를 빨리 진행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요. 예. 이거는 검찰이 좀 자신감이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 위반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까지 다 유죄 판결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사실 비난을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미 지금까지 파기환송심 진행된 걸 보아하니 충분히 전부 다 유죄 판결 선고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만약 그에 따른 결과가 그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뭐 책임 소재의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고 공판이 며칠이죠?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30일이면은 수요일인가요? 요일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이번 주 25일 날은 이재용 부회장 금요일. 예, 30일 수요일이네요. 수요일이네요. 금요일, 수요일. 아주 그냥 일주일이 급히 후딱후딱 지나가요. 선거 공판 기다리면서. 네. 이재용 부회장도 이번에 뭐 기다리는 결과가 있습니까? 아니 7년이 나올까 8년이 나올까 지금 내기했는데 그게 참. 몇 년 예상하세요? 유무죄, 아니요. 손수호 변호사님. 숫자를 말씀드려야 되나요? 유무죄.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유죄면 일단 12년을 때렸는데. 네. 미니멈 해도 7년 넘어가지 않아요? 반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무능한 검사로 지켜버리니까. 글쎄요. 꼭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내부 관행이 있으니까요. 변호사들은 구체적인 숫자를 이야기하면 맞으면 다행이지만 틀렸을 때 굉장히 영업에 데미지가 있어요. 이게 사람들의 뇌 구조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몰라서 그래요? 아니요. 네. 맞히는 거에 충격이 큰 거죠. 틀리는 건 별로 충격이 안 커요. 그렇죠. 아예 저희가 판사도 아닌데요. 그럼요. 7년, 8년. 6년 하겠습니다. 6년이요? 기타로 써놓네. 우리 허성무 비서관님. 저도 몇 년을 맞춰야 됩니다. 저야 뭐 정확하게 법률적인 그 전문가가 아니라서 알 수는 없지만 유죄는 분명하다. 만약에 이걸 알겠습니다. 유죄로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유사한 앞으로의 그 범죄를 예고해 주는 거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형이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스에 흘러들어간 140억 원의 수상한 행방, 그리고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 점차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목을 조여가는 검찰의 칼날이 날카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140억을 돌려받는데 대통령직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직권남용이죠. 직권남용 공소시효는? 이게 대통령 재직 기간 동안은 또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2012년, 2013년 2월 이후네요. 네, 퇴임
후부터 예. 진행되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충분히 남아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박범계 의원도 그런 말을 했죠. 꼭 이 BBK를 지칭한 건 아닙니다만 예.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고 증거 있다면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적폐청산위원회에서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건 댓글 개입 네,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긴 예. 한데 그런 걸 볼 때 이제 박범계 의원도 이제 법조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걸 볼 때 판사 출신이죠. 네, 판사 출신인데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뭐 전혀 문제 없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 조사한 내용을 시한까지 줬거든 6개월 안에 밝혀라는데 조사 내용을 공개하지 마라. 사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납득 안 되는 내용들이 워낙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시도를 하면은 사실 그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 예. 같아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 또는 법조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런 지식과 과거 사례 등등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는데 과연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은 게 안타까운 점이죠. 궁금한 게 만약 140억 개인의 돈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 자기하고 관계가 없고 자기 형과 네. 처남의 소유라고 주장을 했던 다스. 네, 지금은 그 자기 아들이 상무로 가 있지만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 현재 이상은 네. 자기 형의 소유로 되어 있죠. 그 형과 그런데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도 방송에서 이런 말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사실 공소시효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증거만 있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 처벌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한 바 있고 그런 게 지금 직권남용 공소시효는 몇 년인데요? 몇 년인지는 좀 봐야겠습니다만 찾아보세요. 시간 줄 찾아볼까요? 테니까. 알겠습니다. 예. 네, 찾아볼게요. 좀 이따 다른 네. 허성무 비서관 얘기할 때 찾아보세요. 네. 왜냐면 이게 명확히 해줘야 돼요. 국민들이 알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공소시효, 직권남용 공소시효가 도대체 몇 년입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 허성무 비서관님, 네.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죠. 네. 이게 설사 직접 본인 소유의 회사의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대통령 재임기가 내는 그 공적인 자리를 이런 사적인 자리를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야, 참 신기한 일이네요. 저게 신의 영역인데 이 정도면. 네, 그렇죠. 좀 여러 가지 콜린스 판사가 진짜 네. 그때 막 노발대발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네. 직접 무슨 리 변호사, 여성 변호사 있어요. 지금도 옵셔널 벤처스를 대리해서 미 법원과 2심 항소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얼마나 됐냐면 그때 2007년 이후에 지금 10년 됐거든. 10년 동안 네. 계속 재판하고 있어요. 네. 근데 미국 재판이 우리나라처럼 속전속결로 빨리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 또 이게 민사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레리리 변호사 이름을 얘기해버렸네. 모르겠죠 사람들이 잘. 그 변호사가 갖고 또 미국 국적자니까 괜찮습니다. 콜린스 판사를 만났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게 어떻게 풀리냐. 내가 안 풀었는데. 그리고 나서 노발대발하고 조사를 지시하고 있다가 6개월 있다가 조사. 공적인 위치에 있을 때는 공적인 일을 해라고 그 예. 위치에 올려놓은 것이고, 그리고 공적인 일을 하는 그에 대한 대가로서 월급을 주는 겁니다. 세금을 쓰는 거고. 근데 그 공적인 위치에서 사적인 일을 했다는 것은 뭐 법적으로는 직권남용이고요. 정치적, 도덕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납득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도덕적으로는 뭐 충분히 공격을 받아야 되고, 예. 법적이나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면 탄핵의 사유도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이미 이제 임기는 다 끝나고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탄핵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탄핵과 버금가는 충격을 가야 되겠네요. 법적인 그런 또는 정치적, 도덕적인 책임은 여전히 물을 수는 있는 건데요. 뭐 아마도 공소시효가 저는 남아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이렇게 잘 사소한 범죄들은 공소시효가 매우 짧다 하더라도 대개의 범죄들은 뭐 직권남용. 공소시효가 예. 5년, 10년씩